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은 삼국사기 25권 백제복인기 세 번째, 네, 아신왕입니다. 아신왕이 고구려 강개토대왕 때 비슷한 왕이라 굉장히 불쌍한 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신왕의 연대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언덕아자에 신자가 나라 이름 신자나 쪽돌이 풀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신왕 혹은 아방, 방자가 꽃다발방자잖아요. 그 뭔가 이 이름이 어떤 그렇고 아신왕 혹은 아방왕. 백예침, 흐를류, 그러니까 침류왕의 원자, 큰아들인 거죠. 원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처음 태어났는데, 자, 한성별궁에서 태어났다. 한성별궁에서 태어났는데, 자, 지금 귀신신을 신비롭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밤야자가 있잖아요. 다음에 이 빛날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밝은 밤에 신비로운 빛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미쳐. 이 지금 장알장. 그러니까 미쳐 장하여 뜻과 기가 저기 호걸이니까 영웅으로 힘써. 그리고선 매응자랑 말맞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와 말은 어떤 뜻이냐? 매와 말을 좋아했다. 그 뭐냐면 사냥하는 거라든지 말타기를 좋아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매와 말을 좋아했다. 왕이 죽고, 그러니까 전 왕이죠. 전 왕이 죽고, 전 왕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진사왕이에요. 진사왕이 죽었을 때 아신왕이 소년이라 그런 거로 숙부 진사가 위에 올랐다. 근데 8년이 지난 후에 죽어서 곧즉 자리 위 즉위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2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년이면 393년입니다. 자, 2년이면 393년이고요. 봄 1월. 자, 배랄. 동명의 사장이라를 배웠다. 아신왕은 예의가 바른 건지 모르겠으나, 고구려 동명왕에 대해서 죄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남쪽 단단, 그러니까 남쪽 재단에 천지,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렸다. 아신왕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봤던 성격이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강직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에 똑 부러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절배잖아요. 그러니까 절배에 하리자가 있으면 벼슬로, 자, 참진자, 자, 진무를 좌장에 올리고 맡기림, 병마사일을 맡겼다. 자, 제가 지금 약간 파란 글씨로 글씨를 해봤는데 뭐냐면 벼슬로 뭐뭐를 하였다 라고 말할 때 절배와 하리 그 부분 기억해두면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여기 지금 진짜 빠졌지만 무가 왕의 친할친, 보통 그 옆에 구가 시아버지 구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외삼촌 구가 맞는 것 같아요. 외삼촌 구도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침류할 침이 있잖아요. 저 침류할 침을 저는 장길침 침류할 침을 뭘로 해석했냐면 오래되고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굳세요. 큰 지략을 가지고 있어. 이때 사람들이 옷복자를 복종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였다. 가을 8월 왕이 이르리 진무에게 이르러 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관미성이 나오네요. 자, 관미성이라는 nom자는 이제 곳이라는 곳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관미성이라는 곳은
네, 나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라고 해석하면은 더 좋겠죠? 우리의 그 마을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북쪽 마을에, 옥기금이랑, 그다음에 요긴할 요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 요충지였다. 근데 이재금. 그러니까 마음의 중요함, 뭐 요충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해석을 옥기금이랑 요긴할 요자니까 마음의 중요함이었는데 이재금, 이제는 고구려의 바소, 그곳으로 있을요, 있다. 고구려의 것으로 그곳이 있어서 자 변방의 사람들이 그곳 바소 그곳을 마음 아파하고 아꼈지만 아낄석 자 아플통 아낄석 아팠지만 자 이 선생의 아니면 벼슬경자를 이 선생의 그 곳이 그러니까 바소 마땅히 그곳이 마땅히 마음을 베푸니 이 슬룡을 이제 베풀다라는 뜻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눈설 부끄러울치 이 눈으로 부끄럽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부끄러울치 그러니까 눈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따를 수 아니면 뭐 드디어 꾀를 내어 혹은 뭐 지략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꾀모를 지략적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고급지죠. 따라서 지략적으로 장군과 병사 1만으로 자 7벌인데 뒤에 보면 이제 고구려 남쪽 마을인데 변방 마을이겠죠. 장병 1만으로 고구려 남부 변방 마을을 쳤는데 그렇죠. 7벌 쳤는데 진무가 몸이 먼저 병사들보다 그렇죠. 무릎 서서 돌 화살을 맞고 그게 맞겠죠. 맞고 거듭 생각하건대 막았고 거듭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뜨의 자랑 그다음에 다시 복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거듭 생각하건대 석현 등 5개 성 중 먼저 관미성을 에워싸고 아까 관미성을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점령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미성을 이제 에워싸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고구려인들이 성을 굳게 지키고 영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영성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진무가 식량의 길을 이어지지 아니하여서 돌아가도록 끌었다. 식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서 돌아갔다 라는 표현인 거죠. 3년 봄 2월 자 원자를 세웠는데 원자 이름이 자 전자예요. 전자가 두터울 전자 다음에 지탱할지 그러니까 전지죠. 뭔가 전지전능할 때 뭐 그런 전지를 세웠고 그래서 태자로 삼았고 크게 용서했다. 용서할사. 여기 똑같이 나오죠. 지금 절배의 하리자. 그다음에 여러 설랑 아우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동생들 중에 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동생들 중에 홍을 뇌신자표로 올렸다 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 동생인데 이거를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삼국사기를 보시면 이복동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복이라는 거는 복자는 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머니가 틀린 거잖아요. 여러 동생이 있었다는 여러 동생 중 홍인데 이런 부분 다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가을 7월에
고구려랑 더불어서 수곡성 아래에서 싸웠는데 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길쌈할적이잖아요. 근데 패적, 그러니까 길쌈이라는 표현보다 약간 어떤 그런 어쨌든 표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 막무가내로 나온 부분인데 대백이 낮에 보였다. 대백은 뭔가 이 별에 대한 부분 같아요. 대백이 낮에 보였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백이라는 표현보다는 태백이라는 게 좀 더 낫겠죠? 태백. 그럼 태백은 뭔가 별의 이름인데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4년 봄 2월. 자, 별성자와 살별해. 그러면 해성, 이 뜻이 그러면 해성이거든요. 해성이 서북 쪽에서 20여일 동안 있다가 멸하였다. 그런 뜻이고요. 가을 8월 왕이 명하여, 자, 좌장, 진무등이 고구려를 쳤는데,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다이나믹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진무가 굉장히 이 아사왕 때 뭔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진무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무가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무 등이 고구려를 쳤는데, 자, 고구려 왕 담덕이 나옵니다. 담덕이 친히, 자, 사병, 그렇죠? 수병, 죄송합니다. 사병이래, 수병. 장수수, 병사병, 수병 7천으로, 진칠진이잖아요. 근데 어디냐면, 패수의 그러니까 패수의 상류를 막고 싸울 준비로 진을 쳤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치려고 했을 때 고구려 담덕은 수병 7천으로 패수 상륙을 막고 싸울 준비를 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군사가 패하여서 죽은 자가 8천이다. 그러니까 진치고 7천이 있었는데 죽은 자가 8천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겨울 11월 왕이 바라는 것이, 이 보자가 지금 이제 뭔가 응징하고 갚는 거잖아. 패수에서의 어떤 그런 이 부분들, 패수에서의 전투에서 갚을 것으로 친히 수병이죠. 여기도 또 사병을 써있네요. 사병 7천으로 한수를 지나 다음에 청몽령 아래에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모일회예요. 이 모일회자가 되게 옛날에 썼나 봐, 이렇게요. 큰 눈을 만나니, 모일회자를 만나니, 지금 여기 사조를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병사들이, 얼똥 얼어 죽었다. 돌아올 회군에 그러니까 한산성으로 회군을 하는 거죠. 한산성으로 회군을 했을 때, 이 일할 노자를 군사의 그 부분들이 몸이 지쳐서 늘어나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뭐가 있냐면 패수가 나오고, 그쵸? 패수가 나오고 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자, 패수가 위에 나오고 한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년 397년이죠. 여름 5월 왕이 더불어 외국과 더불어 좋게 맺어서 태자 전지를 지라였다. 질이 뭐냐? 뭔가 이 저당 잡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질이 저당 잡혔다. 그러니까 외국이 뭔가 백제에 도움을 주고 이 태자를 인질로 잡은 거죠.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담덕이 패수의 상류에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죠. 진친 거. 그리고 나서
자, 폐수에서의 그 억울함 때문에 어디냐? 한수 다음에 청목령. 자, 그러면 폐수 밑에 한수에 천목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큰 눈을 만나서 얼어 뒤졌다. 근데 거기에 한산성이 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있고 밑에 한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한수 청목령 밑에서 싸우려고 했으나 큰 눈이 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한산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럼 백제가 지금 한반도에서 한강, 한수, 그럼 위에 폐수는 어디 뭐 임진강이요? 이 좀 칠천이 거기서 싸울 만한 그게 하여튼 뭐 가을 7월 한수 남쪽에 크게 도열하였다. 검열하였다. 7년 봄 2월. 그래서 또 진무가 나오네요. 진무가 병관자평에 올랐고 사두. 자, 모래사. 자, 두자. 콩두. 좌평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7년 3월. 7년 3월입니다. 자, 쌍현성을 자, 쌓았다. 쌍현성을 쌓았고 가을 8월에는 왕이 장병들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려고 장수들이 나가서 한수 북쪽에 울장에 이르렀는데, 그쵸? 한수 북쪽에 이르렀는데, 거기 울타리 쳐준 북쪽까지 이르렀는데, 그 밤에 큰 별이 떨어지면서 가운데에서 큰 소리가 나서 왕이 그런데 기풀심 아카락이에요. 뭐냐면 왕이 이 아카락을 전 병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왕이 병으로 기풀심 심하여 이엔에 그쳤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삼국사기 보면 제가 해석한 내용과 약간은 사뭇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삼국사기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제 거를 보시면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9월. 자, 7년 9월이에요. 자, 모을집. 자, 도읍의 사람들을 모아서 익힐습, 쏠사. 익히고 쏘았다. 그러니까 쏘고 익혔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그 도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쪽에 그 궁대대를 만들어서 활을 쏘고 익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부족했다는 소리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자, 8년 가을 8월에 왕이 바란 거는 고구려를 침노하여, 그쵸? 고구려를 침노하여 크게, 자, 보면은 크게 부를 징, 뭐냐면 병마를 불러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불인력,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침노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병마를 크게 부르고 백성들의 그 괴로워하거나 했던 일을 시켰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쓸 거를 괴로울 거라고 쓰고 불인력을 일을 시켰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괴롭죠, 백성들은. 아니, 평생 그 활도 안 쏴본 사람들이 그 농사나 짓던 어떤 그런 그 성화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활쏘는 연습도 시키고, 막, 이렇게 막, 그 말을 다루는 일도 시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릴 뿐, 어디로? 신라로. 그러니까 신라로 달아났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좀 호구. 호구는 뭐냐. 그러니까 집들의 이 사람들인 거죠. 집들의 사람들이, 쇠할세, 점점 더, 신라로 달아나고 하니까, 쇠하에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하에 말았다는 것보다 쇠하에서 없어졌다. 폭군인 거죠, 그러니까. 아신왕이. 계속 지금, 그 발할 욕자가 나오잖아요. 이 아신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9년 봄 2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자, 혜성이, 이건 지금 별규자랑 꿀루잖아요. 열어루, 꿀루. 열어루가 맞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그냥 보시면 혜성이 규류에 있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름 6월, 자, 경진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자, 백제도 계속해서 뭔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년 여름 큰 가뭄이 있었고, 자, 벼와자. 자, 요것도 똑같이 묘예요. 모묘. 그러니까 묘, 탈초, 가지지. 그러니까 가지가 가지가 탔다. 왕이 친히 황산. 자, 요즘 제가 황산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남경 바로 밑에 보시면 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거기가 황산이에요. 황산에서 우측 쭉 보면 어디예요? 항주죠, 항주.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안희성이에요. 안희성. 여기가 지금 백제가 있었던 곳인 거죠. 자, 황산에 제사를 드렸다니까. 현재 지금 이 근처 우에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백제에 있던 거죠. 이에 비가 와. 5월 비가 왔다. 5월 왜 사신을 보내서 큰 구슬을 청하였다. 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큰 구슬을 대주를 청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뭔가 미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구할 구자를 청하였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는 편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12년 봄 2월, 자, 외국 사신이라는 자들이 이르렀는데 왕이 맞을령, 그 다음에 일할 노자인데 옆에 특별하고 두텁게 수구하여 맞았다. 뭔가 굉장히 있었나봐요. 뭐가 안 좋은 뭔가 꿀리는 일이 있으니까 자꾸 백제가 외국한테 이렇게 지금 수모적인 것들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전지도 인질이 되고, 자, 뭔가 크게 희생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봐요. 우리가 모르는. 가을 7월 병사들을 보내어 신라 변방 지역을 침노하였다. 여기서 왜 신라 변방 지역을 침노하였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자꾸 도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자꾸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신라도 또 침노하지 않았나. 14년 봄 3월, 자, 백기, 그러니까 흰 기가 스스로 왕궁 서쪽에서 일어날 게 일어났는데, 지금 같을려, 이거 뭐 같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자하고 익힐련인데, 저는 그냥 혼자 익히는 것 같았다 라고만 해석할래요. 이게 짝필 찾아봐도, 익힐련 찾아봐도 이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약간 좀 의문인 해석이에요.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표현해놓고 말겠습니다. 가을 9월 왕이 죽었다. 자, 이렇게까지 마쳤습니다. 아까 그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살짝 더 뒤로 옮겨서 그 지도 보시면서 안희성의 그 상하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백제 위치가 어딘지 확실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